남북 관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서 남북 문화 교류도 모처럼 해빙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문화 스포츠 교류는 남북한이 경색될 때마다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 남북 문화 스포츠 교류의 역사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김동선 경기대 스포츠학부 교수이자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시시각각의 문화지킴이 김원신 문학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 평양 공연 봄이 온다. 이 장면들을 갖다 좀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도 보셨을 텐데요. 뭐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차례 그 녹화 중계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네. 다 인상 깊었지만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이선희와 김옥주의 저 듀엣. 네. 그리고 남한 가수들과 북한 가수들의 그 사중창. 네. 그리고 레드벨벳이 예, 노래할 때 그 김영철의 그 표정. 예. 그리고 또 서울 공연이었었죠. 예. 북한의 댄스 가요 달려가자 미래로. 네. 이거가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장을 좀 다양하게 북측에서 허용을 했다는 점을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뭐 가수일 수도 있는데 물론 팬들은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알리라든지 정인 같은 경우 예. 또 김광미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북한에서는 재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김광민 씨. 예, 그래서 클래식 재즈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양하게 포괄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또 옛날과 좀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이 노래가 흐르면 그 가사가 전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관객석에서 북한 그 관람석에 있는 분들이 다 그걸 보면서 예. 음미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따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등장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하게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지상파 3사의 녹화 중계 공연 저도 뭐 봤지만 시청률의 합계가 36%를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좀 남북 간 동질감 회복에 좋은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KBS, MBC, SBS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게 뭐 15%에서 10% 정도 이렇게 퍼져 있긴 한데 예. 그런데 이렇게 시청률 자체로 얘기를 하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뭐 KBS 같은 경우는 한 240만 정도 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예. 또 MBC 같은 경우는 약 180만 그리고 SBS는 한 160만 정도 되니까 예. 거의 텔레비전으로만 보면 600만 명 이상이 본 거죠. 그런데 이게 시청률이기 때문에 혼자 예. 받겠느냐? 같이 아니라는 받겠죠.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13년 만에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살이었으면 지금 13살, 14살 되는 거고요. 예. 10살이었다 그러면 지금 뭐 23살, 24살 예,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예. 면에서 동질감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일부에서는 국민 정서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북한의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옛날에 비해서 좀 뭐 관심이 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쪽 다. 예.
저는 우리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로 서로 손을 잡고 노래하는 모습에서 많은 동ting을 저는 느꼈어요. 예. 우리가 그 보면은 노래하는 저 방식이라든지 예. 창법이나 예. 이 율동도 다르지만은 서로가 이 다름을 갖다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또 봤고요. 예. 우리가 동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예. 근데 이질감은 오랫도록 기억이 남지만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이 레드벨벳과의 이런 어떤 이질감을 예. 오랫동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예. 이 사람들도 그 이질감 그 속에서 하나의 동질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관심들은 옛날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 그 어느 정도 저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 스포츠도 보면은 저희 때하고 달리 요즘 20, 30대 애들이 예. 그 남북 단일팀이라든지 스포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전에 뭐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서 예. 뭐 스포츠 교류도 그렇고 문화 교류 용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그때는 온 국민이 성원을 많이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참모를 끼얹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상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지속할 것인가 여기에 그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도 힘으로 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상처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이지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럴 것 그러면 같습니다. 김평론가님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 이런 제안을 깜짝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여러 방송국에서 많았는데 김원식 평론가가 보기엔 이게 앞으로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 의지를 딱 선언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을 이제 자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봄이 온다는 공연을 했으니까 가을에는 이제 네.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해석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을이 와서 결실을 이루도록 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단지 뭐 문화예술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유화적인 어떤 측면이 아니고 예.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과의 어떤 회담 이후에 예.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흔히 그 전에는 문화예술하면 그냥 여흥의 관점으로 생각을 예. 했는데 이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회담과의 연계성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제목도 보세요. 가을이 왔다잖아요. 우리는 봄이 온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미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리고 의미가 이제 있는 그런 전보다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약간 있죠. 다른 게 뭐냐면 전에는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뒤에 문화예술 공연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북미 회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결실이 예상이 되니까 문화예술 공연도 뭐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예측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남북 문화 교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남북 문화 교류 엄지민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분단 뒤 첫 남북의 문화 교류는 30년이 지난 1985년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뒤인 1985년 9월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교환됐고요. 양측의 예술단이 동행해서 평양대극장과 서울의 국립중앙극장에서 각각 공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연을 두고 북측은 물론 남측에서도 부정적인 평이 줄을 이뤘는데요. 겉으론 남북 간의 문화 교류였지만 실상은 체제 경쟁과 선전의 연장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남북의 문화 교류는 냉전 해체 훈풍이 불었던 1990년대 초반 시작됐습니다. 1990년 9월 열린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 이후 10월 서울 전통음악연주단이 평양에서 범민족 통일음악회를 열었고요. 그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12월에 북한 평양민족음악단이 서울에서 송년 통일전통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교환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재 학술교류와 미술 전시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남북 간 문화교류의 장을 여는 토대가 됐습니다. 1994년 북핵 문제와 김일성의 사망으로 잠시 얼어붙었던 남북의 문화교류는 햇볕 정책이 한창이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들어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1999년 12월 평양 봉화예술극장 평화친선음악회에서는 패티김과 서른도, 또 최진희와 핑클, 잭스키스 등 세대를 아우르는 남한의 대중가수들이 최초로 대거 방북을 해서 북한 가수들과 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문체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 공연부터 2007년까지 공연 예술 분야에서만 총 34건의 교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01년 8.15 민족 공동행사 방북단에 참가한 우리 측 인사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내용의 서명을 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1년여간 대규모 문화교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문화예술 교류도 삐걱댔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과 단일팀이 성사되지 않는 등 체육교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결의말 큰사전 편찬이나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같은 중장기 사업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된 이후에는 남북 문화교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런 정치적 영향으로 끊임없는 부침을 반복했던 남북의 문화교류. 이제는 지속적이고 또 영속적인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남북 문화교류 역사 30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 엄지민 아나운서였습니다. 분단 뒤에 첫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 1985년. 근데 그때 이질감만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 정리를 우리 엄 아나운서가 해주셨는데 속 내용이 뭐였을까요? 사실 이제 남한의 정권의 성격과 좀 연결이 돼 있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두환 정권기였기 때문에 예.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그렇게 예. 유화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저 85년도에 저 일종의 행사가 네.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이 그렇습니다. 됐었잖아요. 사실 남북 관계를 그렇게 도구적으로 활용했던 네. 것이 이제 군사독재 정권의 어떤 특징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남한의 어떤 그런 태도를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공연 내용이라든지 또 장르 자체도 전통 쪽 어떤 공연이라든지 음악으로 한정하는 그런 형태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마음대로 어떤 신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공연을 해봤자 별로 이제 이질감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이제 체제 경쟁적인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서로 믿음이 있었을 때 남북 네. 교류 또 문화예술 교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리해드린 바 있지만 남북 문화교류 최고의 전성기가 햇볕 정책의 꽃을 피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다. 네. 그때 인상적인 문화교류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98년에요. 많은 공연들이 있었어요. 일단 네. 평양에 리틀 엔젤스가 가서 공연을 했고요. 아, 맞아요. 또 뭐 유니상 통일음악회도 있었고 그거 또 진짜 평화 친선 의미 있는, 음악회도 예, 있었고 음악회였죠. 그리고 민족 통일 음악회도 있어서 이 해에 음악공연이 4-5개가 한꺼번에 열렸기 때문에 예. 이때는 정말 통일이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예. 이때만은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 2000년 들어서 가지고 또 이렇게 1차 남북 정상회의가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 뒤에는 사실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예술 교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일단은 뭐 문인이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예술인들이 대거 방북을 해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공연만 하고 심지어는 공연당만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북한에 가서 실제 북한의 문인 예술인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그렇죠. 그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그 부분들을 회고를 하면서 예. 지금 문화예술 정책을 이제 방향 잡고 있고요. 예. 특히 무엇보다도 그 전에 잘 공개되지 않았던 뭐 영화라든지 영상물을 상호 어떤 교류하면서 전시회도 하면서 예. 북한 영화도 또 접촉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을 같이 합작을 하게 되는 아,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 상징물이 바로 이제 뽀로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사실 가용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주력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 산업 중에요. 예. 이 게임하고 예. 애니메이션이에요. 예. 특히 게임 같은 경우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예. 뽀로로도 그런 차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어떤 문화예술 차원에서 어떤 소비 관점에서의 예. 공연을 보거나 뭐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예. 협력, 교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점을 예. 이번에 또 부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는 스포츠 관련한 교류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교류도 88 소올림픽 이후에는 예. 91년 탁구와 축구 단일팀 예.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현대의 통일농구 대회, 네.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이제 그 통일 축구대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고요. 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2000년 이제 시드니 하계 올림픽, 예.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예. 그 응원단 보냈었죠. 예, 예. 그다음에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 그리고 이제 2004년 아테네 하계 올림픽. 예.
그리고 2005년에 인천 그 아시아 그 육상 선수권대 예. 그때도 이제 그 응원단을 북한이 보냈었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2006년에 이제 토리노 동계올림픽 예.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 9차례 정도의 남북 공동 그 입장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 스포츠 교류는 뭐 거의 단절 상태였다가 이번에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공동 입장으로 하게 되었죠. 뭐 사실상 이명박근혜 시대 9년 남북 문화교류란 측면에서 보면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화교류가 있긴 있었죠.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경우가 있긴 있었죠. 그거는 사실 이제 이명박 정권 때 한 건 아니고 그 예.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중단한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그때만 해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들은 없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그 시도들이 조직도 있었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을 때 통일부 예. 아예 없었는데 엄청난 저항이 비판과 있었죠. 있었기 예. 때문에 그게 사실상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문화예술 교류 어떤 사업들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심했던 건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 통일 대박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본적인 기조는 북한이 곧 있으면 붕괴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각종 전문가들이 심지어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금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면 북한이 붕괴하기 때문에 네. 평화적인 교류는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예술 교류는 없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협의를 해서 다시 가동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지난 9년간 중단되었던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다시 물꼬가 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들이 그렇게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자체들의 그 어떤 체육 교류와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 소식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지금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예. 이 광역자치단체 다 그 남북 교류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말씀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서울시는 경평전의 부활이라든지 예. 내년이 이제 그 전국체육대회 100주년인데. 아, 그러네요. 벌써. 100주년 때 북한 예. 선수단을 초청하는 것 같은 예,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국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예.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이제 북한 선수를 초청하는 문제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창과 북한의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해 가지고 2021년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그 국제 경기 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이벤트들도 주최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류들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9월에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참관단을 초청하겠다라고 예. 밝히고 있고요. 또 북한 문화 특별 전시회도 하겠다. 예. 그래서 동양화나 도자기 같은 그런 이제 작품들을 초청을 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전시회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비엔날레는 부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광주 비엔날레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부산 영화제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초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10년 가까이 전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영화도 완전 생각이 장악돼 있었잖아요. 들고요.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최은희 씨가 이제 타계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탈북 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북한에서 최은희 씨는 엄청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30세 이후에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최은희 씨가 출연했던 작품들을 감명 깊게 혹은 예. 굉장히 재밌게 이제 많이 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최은희 씨를 이제 중심에 두고 예. 신상옥 최은희 씨의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남북 회고전 교류전 같은 하는 거. 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좀 주안점에 두고 있는 것은 남한의 중고생들을 예. 북한의 어떤 수학여행으로 보내는 예.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좀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많이 긍정적이 돼야 되겠네요. 자, 성공적으로 끝난 2018 평창 올림픽. 여러분은 가장
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들인데요. 특히 평창올림픽의 공동 입장, 남북 스포츠 교류에서 새 역사를 쓴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 2007년 장춘 동계올림픽 대회 이후에 우리가 11년 만에 이번 평창에서 그 공동 입장을 냈어요. 네. 물론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4차례 그 공동 입장을 했지만 특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것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큰 대회였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예. 또 분단 도시에서 개최된 이 올림픽에서 남북이 그 공동으로 입장했다고 하는 것은 뭐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거기다가 우리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 초반에 엄청난 그런 여론의 어떤 반대들이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일부는 뭐 지금 뭐 댓글 조작에 의해서 있었다고도 하지만 예. 실제로 뭐 별로 젊은 층에서는 공정한 기회란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예. 그리고 아이스하키 팀 내에서도 또 감독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 감독님이 북한 선수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뭉클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이 놀라운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된 힘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단일팀은 저 91년도에 있었고 이번에 네. 올림픽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이죠. 이루어진 거죠. 27년 만에 예. 이제 단일팀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는 뭐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은 네. 우리 여자 선수들이 경기 시간 그 단축이라고 하는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네. 단일팀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이 같이 그 경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뿐만 아니라 예. 또 전 세계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불러줬었죠. 예. 근데 과정은 그랬지만 우리가 결과를 보면 우리 선수들도 그 단일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주인공으로서 예. 우리 더 큰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과정은 그랬지만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 그 과정은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약간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거친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세라를 보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전 고무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를 떠나서요. 예를 들면 심리학적으로 예. 남녀 관계도 힘든 미션을 수행하러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강호들과 정말 힘든 싸움을 했어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서로 정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33일 만에 서로 정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눈물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처음엔 좀 약간 대면했었대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근데 예. 3일째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친해졌다라고 예. 해요. 또 언어도 같고 예. 또 세대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세대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남북한 선수들 포함해가지고 남북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예. 어떤 공동의 숙제들을 같이 수기하고 겪어내게 되면 예. 훨씬 더 가까워지고 또 평화적인 어떤 교류들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스포츠 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남북 단일팀의 최고의 명장면은 91년도 그 탁구 선수권 대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축구 남북 단일팀 예.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탁구 그 단일팀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코리아라는 영어로 나왔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뭐 이때 단일팀 그때도 보면 이제 현정화 이분이 네. 유순복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것보다도 그 이외에도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보면은 뭐 정치 이념적으로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또 이 청소년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면서 이제 선수를 선발해서 그렇죠. 단일팀을 구성했고 예, 예. 당시에 보면 객관적 전력도 상당히
열세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8강에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축구와 탁구를 우리가 단일팀을 보면 이거는 당시에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한민족의 하나의 저력을 네. 전 세계에 보여줬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구 교류를 제안을 했다면서요? 예.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번에 그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갔을 때, 예. 뭐 그 농구를 콕 집어서 그 교류하자고, 교류하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도종환 장관이 그 예. 얘기를 전했죠. 근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스위스 유학을 하면서 미국 NBA 농구를 아마 접했을 것이고, 예. 또 뭐 저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나 그 저 데니스 로드맨의 네. 뭐 열렬한 팬이었다고 예.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도 이제 그 또 아실 거예요. 북한의 이제 90년대 말에 그 유명한 저 세계 최장신의 농구선 이명훈이 예, 네, 미국 맞습니다. NBA까지 예. 진출하고 했던 그 이명훈이 경기도 예. 뭐 이렇게 그 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봤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전에 보면 99년에 예. 유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을 해가지고 서울과 평양 오가면서 예. 통일 농구 대회를 한 그 전례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농구를 교류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그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정말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경평전은 반드시 부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경평전이 부활된다면 남북 스포츠 교류 사이에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평전은 1929년부터 1946년까지 예. 그 8차례 그 경기가 있었는데 예. 그 21번의 시합에서 경성팀이 그 평양팀보다 5승 7무 9패로 다소 열세 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 경평전이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축구가 그 서울 경성과 평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두 지역의 민족 그 어떤 지역 감정을 유발했다고는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아, 예. 하지만 저는 경평전은 부활이 돼야 된다. 예, 예. 제가 이제 서울시 이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하면서 또 통일준비위원회 위원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정부에 제안했던 사업도 바로 이 경평전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경평전이 부활하게 된다라면 서울과 평양 간의 이런 개별적 교류만이 아니라 예. 하나의 경제, 사회문화 교류하는 이런 종합적 교류의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경평전은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아예 그런 부대 효과들이 아주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경평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그냥 정례화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제도화를 정례화하고 그 꾸준히 이어져야죠. 끊임없이. 네. 그러려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정치 군사적인 외적인 요인에서 남북 체육 교류가 뭐 위축되거나 예. 단절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어떤 제도 법적으로 어떤 기반이 조성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죠. 아하. 아니 그 남북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지금 발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남북 문화교류에 관련된 어떤 법 조항이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가 구상하는 기본 계획에다가 남북 간 문화교류 관광 활성화를 예. 이제 위한 법안들이 이제 법안 내용이 이제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 현재 이제 발의된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화 정책이라든지 관광 산업에 관련돼서 뭐 조사 연구를 장려하고 또 지원 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법조항을 넣는 것인데 예.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 인근의 지자체들 예. 원래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자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관련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문체부에서도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하면 근거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수 외에도 이런 근거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를 문화와 스포츠가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일 모레 정상회담에서 뭐 비핵화와 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 정착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한다라면 네. 남북 관계는 뭐 발전할 것이고요. 네. 남북 관계 발전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스포츠만 본다고 한다라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김정은도 체육강국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 네. 평창 동계올림픽도 파견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인공기를 전 세계에 걸 수 있는 것은 뭐 스포츠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그동안에는 이질감을 너무 강조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남북한의 이질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예.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까 경평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화 코드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그려갈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대전제로 해서 예. 여러 가지 교류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좀 없게 없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반드시 정례화를 법으로까지 좀 이렇게 네. 보장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선 경기대 스포츠학부 교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